33번에 1번은 뭐죠? 임대인의 현상유지 수선 의무죠. 그죠? 자, 2번.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 일단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요, 이 부속물은 독립물이어야 되고요.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물이어야 되고요. 임차인 소유여야 되고요. 객관적 용도에 제공돼야 돼요. 따라서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속시킨 것, 대표적으로 간판. 이런 것들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임대인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속 매수 청구를 하려면요, 일단 전제가 독립물이고 임차인 소유고 객관 정도에 제공되는 물건 앤드 그 중에서 동의받아 부속시켰거나 임대로부터 매수한 거, 요거를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 적용돼 제공되지 않는 간판 따위라면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는 임대로부터 매수했다 하더라도 부속 매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번 X. 3번 임차인은요,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을 해야 되고 나중에 반환해야 돼요. 근데 목적물이 멸실돼서 반환 불가능하게 됐어. 그럼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임차인은 책임을 면하려면 이걸 증명해라 말이죠. 임차인 스스로가 나는 목적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 라는 걸 임차인이 증명해야 됩니다. 자, 4번.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데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기간 만료되고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당한 경우. 또 하나가 기간을 정함이 없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 딱 이 두 가지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4번,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 안 된단 말이죠. 자, 5번은 뭐죠?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한 거죠. 아까 1번에 니은이 있었어요. 임차인이 개조하되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을 포기하는 약정, 그게 이거죠. 건물 임차인이 증축을 하되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는 약정은 1번 문제 니은 지문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33번에 5번은 1번의 니은 지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효. 34번 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소유 건물을 임차한 을이 병에게 전대했습니다. 자, 1번, 2번, 5번은 무단전대죠. 자, 무단전대라 하더라도 1번 계약 자체는 유효. 그죠? 2번 병은 갑에게 전차권 주장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게 2번. 무단전대. 5번.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게 차임 상당히 부당이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게 5번. 아주 중요하죠. 1번, 2번, 5번 무단전대. 반면에 3번, 4번은 적법전대죠. 그 중에 먼저 4번은요. 적법 전차권을 보호하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갑을이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하나는 을이 임차권을 포기. 두 가지. 갑을 간의 합의 해지, 을의 임차권 포기. 그럼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4번이죠. 그래, 다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뭐 찍으면 돼? 3번. 그런데 3번 적법전대차의 경우에 여기 보세요. 갑이 직접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그
그래서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전차인은 갑의 차임 청구를 전차인은 뭐 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을의 병에 대한 차임 청구보다 갑의 병에 대한 차임 청구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머리 박으세요. 머리 속에 박으래. 머리를 박는 게 아니고요. 머리 속에. 전차인이, 적법 전차인,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차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요.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을병 사이에 병이 을에게 매달 15일 지급하기로 했어요. 전대차 차임을. 그런데 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줬는데 갑이 청구 들어오면 갑에게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5일까지 병은 기다렸어요. 갑이 청구할 때까지. 안 주고 있었어, 을한테. 근데 15일까지 갑이 청구가 없어. 그래서 16일 날 병이 을에게 지급을 했어. 전대차 차임 지급 시기 이후. 근데 그 16일 날 갑이 청구가 들어왔어. 이때는 병은 거절할 수 있다. 야, 어제까지 기다렸는데 네가 달라 소리 안 해서 나 을한테 줬어. 너한테 못 줘. 라고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제가 요 마지막 거는 거의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근데 기출지문에 나와요. 그지 같은 놈들 이것까지네. 하여튼 상공난 놈들 보면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거 하나 있을 꼭. 물론 요약집에는 있는데 설명은 안 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우리 시험 지문을 보다 보면요,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지문들이 몇 개 나와요. 근데 그런 거 나와도 일단 첫째 두려워하지 말자. 답은 고를 수 있다. 두 번째 답을 못 고른다. 찍자. 이러지. 한 8개 정도 돼요. 그런 것들. 8개 틀리면 되지 뭐. 그래도 80점인데 뭐. 넉넉하죠? 두려워하지 마. 읽어보겠습니다. 갑의 동의 얻어 전대했을 때 병은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기 후에 을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갑의 차임 청구로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자, 35번 주택임차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임대체결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갱신 요구. 두 번째, 임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하지요. 자, 여기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2개는 기억하자 그랬죠. 이기 차임연체와 2번 임대인 직계존비속 포함해서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 그 2번이죠. 3번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죠. 전체 임대차 기한을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는 지워야 되죠. 요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죠. 주택임차인의 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상가 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횟수 제한은 없고 전체 임대차 기한을 포함해서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렸죠. 자, 4번, 5번.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경우 효과. 4번. 기간은 2년. 기간은 몇 년? 2년.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가 됩니다. 또 5번.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차임이 보증금만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증감입니다. 치는 거 3번. 36번.
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건이 아니고 권이죠. 예.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1번. 임차인은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 일자가 우선 변제권이죠. 반면에 2번의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 일자는 필요 없고요.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죠. and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되죠. 그죠? 서울의 경우 얼마?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 중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되죠.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중 4,300만 원까지 되죠. 수도권 2억 3천만 원 이하 보증금 중 4,300만 원까지 되죠. 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 보증금 중 2,300까지고요.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이하 보증금 중 2천만 원까지죠. 요거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두 번째, 수도권에 세종특별자치시와 김포시 들어있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여기에는 이천시, 평택시가 들어가 있죠. 몰라도 돼요, 거기까지는. 그냥 이렇게만 돼요. 그 다음에 이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이죠. 서울 1억 5천 중에 5천까지. 3번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자, 5번 보증금이 4번 보증금이 2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요. 그 후에 보증금을 2억 5천으로 증액을 했어요. 자, 여기서 증액한 거 저당권보다 후순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보다 후순이니까 소멸해버리거나. 4번 X. 자, 5번 대항력과 우선변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즉 최선순위 대항력을 말해요. 이때 주택이 경매되면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지금 4번. (37번) 상가건물. 일단 1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그 건물이 사업자 등록 대상이면서 주된 부분이 영업용 이렇게 되죠. 주된 부분이 영업용 and 보증금, 환산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되죠. 그죠? 그 기준. 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이죠. 서울 얼마? 9억. 9억이야. 수도권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그 밖이죠. 3억 7천이야죠. 요 이하의 임대차에만 주임법이죠. 상임법이 적용이 되죠. 따라서 2번 보증금 상환을 초과하는 임대차. 초과 임대차. 상임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되는데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게 5개가 있다. 이걸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상임법 자체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상임법 규정 중에서 5개는 적용된다. 초과 임대차도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항력 인정해 주고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2기가 아니라 3기 연체 시 해지할 수 있고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고요. 표준계약서 사용해야 되고요. 일단 5개 적용된다. 자, 문제는
또 갱신 요구권인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은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하죠. 그렇게 갱신이 되면요.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차익 및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적용을 안 해줘요. 초과임대차에는. 초과임대차는 이걸 적용 안 해요. 요게 상임법 10조 3항 단서인데 그 단서는 배제시켜요. 그리고 따로 10조의 2를 규정해놨어요. 초과임대차는. 주위의 차임 변화라든가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둘이 합의로 적당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초과임대차는. 그러니까 요게 적용이 안 돼요. 3번이 틀린 점. 상임법이 아주 좀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이 경우라고 되니까 초과임대차죠. 2번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그때 갱신되는 건 이게 적용돼야 되지만 초과임대차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때 산정률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되죠. 자, 5번은 그냥 몰라도 돼요. 뭐 5번을 답으로 내기는 좀 어렵고요. 답은 지금 3번 있고요. 5번은 옳은 겁니다. 자, 5번 뭐죠? 이건 똑같은 거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상위법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되죠. 환산보증이 6,500, 5,500, 3,800, 3,000만 원 이하죠. 그 중에 2,200만 원까지 1,900, 1,300, 1,000까지. 이건 아주 오래된 기준이에요. 갱신한다 하면서도 지금 몇 년째 갱신 안 하고 있어요. 개정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되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주택임차인의 주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기준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면 이거는 상위법 적용 기준이죠. 그래서 5번 옳은지만. 38번에 집합건물 공용부분이라고 돼 있죠. 자, 먼저 공용부분 사용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용도에 따라. 공용부분 사용, 용도에 따라. 수익부담은 지분 비율. 공용부분 변경은 변경 3분의 2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및 의결권의 3분의 2 단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변경으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는 변경 5분의 4 예외고요. 원칙이 3분의 2 관리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네? 지분의 과반수는 큰일 납니다.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보존. 각자. 그래서 아까 봤던 공유물과 구별 꼭 하셔가지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고요. 그 보존행위 속에는 2번 방해 제거 청구 따위도 포함되고요. 3번 요건 이제 분여회에서 바자회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분여회에서 바자회 할 때 그 공용부분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돈 주고 빌려요? 그냥 빌려요? 그냥 빌리죠? 사용대차 이렇게 되죠. 4번 관리단 재산만으로는 관리단 채무를 전부 못 갚으면요. 각 구분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로 채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번. 자, 5번.
구분소유권하고요. 구분소유권하고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돼 있죠. 예? 단 규약으로 분리처분 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 두 번째, 분리처분이 금지가 되어 있을 때는요, 이걸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대지에 대해서만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이 분리처분 금지를 주장 못합니다. 늘 말씀드렸어요. 뭔가 특약 따위는 등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 X.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분리처분 금지는 등기하지 않았다면 대항할 수 없다. 5번 X. (3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갑소유 땅에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가 돼 있다. 가등기 담보. 소유권 등기가 돼 있다. 양도 담보. 그죠? 가등기가 돼 있는 게 가등기 담보.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게 양도 담보. 이렇게 되죠. 이때 이 가등기 담보권자 등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실행 통지하고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뭘 취득?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이게 귀속 청산이죠. 여기서 이 통지, 청산금 통지한다 그랬고요. 이 청산금은 주관적 평가액도 무방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채권자가 실행하기 위해 부동산 재산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액을 통지하더라도 통지의 효력이 있다라고 해야지. 2번 특히 양도담보권자 여기 보세요.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식이 중간에 팔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답니다. 가등기 담보권. 그게 2번. 3번 가등기 담보권이나 양도 담보권은 목적물이 경매될 때 저당권으로 본다 그러죠. 뭐로 본다고요? 저당권으로 봐요. 그 말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에 대하여 목적물이 압류된 후에는 그 과실에도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3번이죠.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그 3번. 따라서 두 번째 줄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과실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라고 해야죠. 4번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경매가 됐을 때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4번.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번.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보니까 배당받고 소멸하죠. 그러니까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 목적물이 경매되면요. 이 귀속 청산 절차는 스탑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순위를 가지고 배당을 받고 소멸하게 됩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이. 따라서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 경매가 됐기. 자, 40번은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실탁 유형.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 그랬죠. 우선한다 그랬죠. 갑이 병하고 매매를 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명의상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병행부착해서 등기를 이렇게 넘어갔어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죠. 신탁자가 매수인이고요. 명의상 약정 무효고요. 등기 무효죠. 그러나 매매는 유효하죠. 자, 매매가 유효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1번. 갑의 병에 대한 이전등기 조건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갑은 여전히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죠. 그죠? 그 다음, 갑이 을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하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는 무효인 명의상 약정밖에 없기 때문에 갑이 이렇게 직접 말소를 청구하거나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번 직접은 안 됩니다. 3번이 답입니다. 2번, 3번 묶어서 갑은 을을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고 3번이 답. 5번 을이 스스로 등기를 넘겨줘. 이건 된다 그랬죠. 을이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5번. 그래서 4번이 문제인데요. 갑병 간의 매매가 유효라 그랬죠. 갑병 매매가 유효하다는 것은 병은 갑에게 대금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대금 반환 의무 없죠. 이게 무효일 때 반환 의무가 생기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계약이 무효니까 반환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말소를 청구했을 때 을이 대금 반환할 때까지 말소 못해 라고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4번이죠. 병의 갑에 대한 대금 반환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말소를 청구하면 말소해야 됩니다. 을은 병이 갑에게 대금 반환할 때까지 말소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X. 병의 대금 반환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병의 말소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4번도 X. 그런 거 3번. 이렇게 중간 생략정 등기 명의신탁 관련된 사례 형태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아마 맞출 수 어려운 거 몇 개 지문 빼고 틀린 것들 중에 대부분이 맞출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모의고사 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였는데 실수로 틀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 거 반드시 확인해서 또 나왔을 때 절대로 실수 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복습 꼭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